네, 많이들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오늘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 사업 설명회인데요. 지금 5층에 자리가 좀 모자라서 많이 신청하셔서 2층에도 지금 중계식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2층에도 잘 들리시죠? 네. 오늘 이제 그 사업 설명회는 지금 지원 사업이 공고가 떠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공고되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그리고 작성 안내 그리고 저희 국가 문화예술 시스템에서 등록해서 이제 지원 신청하는 방법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뒤에 한 30분 남은 시간은 저희가 질문 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한테 저희가 구두로 현장에서 질문을 받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실제로 한 4-5분 정도 받으면 시간이 30분이 흘러가 버리니까 되도록 지금 저희가 나눠드린 책자 안에 보면 질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지에다가 되도록 작성해 주시면 쉬는 시간에 그걸 취합해서 2층, 5층 취합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리고 답변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 현장에서 필요한 질문을 추가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지금 여기 현장에 있으니까 직원들에게 직접 끝나고 나서 개별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공통으로 저희가 취합한 내용들을 중에서 모두가 공유할 필요가 있거나 저희 쪽에서 좀 공식적으로 대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층에 오신 분들 중에 듣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5층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화 통역이 5층에서만 제공되고 저희가 중계를 하는데 카메라가 2대밖에 없어서 수화 통역까지는 아래층까지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 통역은 아래층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듣기 불편하신 분들은 5층으로 올라오시면 저희가 자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 지역 지원 신청 안내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의 사업운영팀장 오세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이 이제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생긴 지 3번째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이제 시간인데요. 사업이 크게 바뀐 건 없지만 약간 이제 강조점이나 방향성에 조금 더 저희가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사항들 쪽으로 사업이 조금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시면 조금 더 사업을 이해하시는데 충분한 이해가 되고 작성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안중원 이사장님의 인사 한 말씀 듣고 사업 설명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중원입니다. 이렇게 저희 사업 설명에 깊은 관심으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이제 이 배분 사업은 우리 장애인문화예술원이 연중사업 중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가져주시고 또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만족하는 부분보다는 항상 조금 이제 미흡한 점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지적해주는 늘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 가장 핵심을 둔 거는 사업을 좀 더 균형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모든 사업을 조금 더 세분화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풀뿌리들을 위한 단체들을 위한 사업과 개인을 위한 사업, 기존 단체들을 위한 사업, 뭐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세분화시켰고 그리고 세분화 사업에는
가장 알기 쉽도록 그 대문의 자격 요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자세히 보시면 이 사업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를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은 또 질문을 해서 정확하게 그 사업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면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저희 사업은 이런 방향으로 세분화하고 그리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대형 사업, 유망한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에 못지않게 이제 뭔가 문화예술을 처음 접하는 그런 초보 예술인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 풀뿌리 단체나 기존 단체나 또 새로 시작하는 단체 모든 분들이 자기 그 분야에 맞게 작성 지원하고 또 그들을 최대한 지원될 수 있는 쪽으로 제가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특히나 작년부터 많이 되고 있는 지방의 문화예술인들이나 위한 지방 문화예술 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각별하게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예술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약 2억 원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대폭 늘어서 10억입니다. 그런데 이 10억이 내년쯤 되면은 몇 배가 될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중요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이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지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장애예술인 및 단체들과 협력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 장애문화예술의 지원 금액은 앞으로도 상당수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또 늘어나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저희들과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한다면 내년 예산은 훨씬 더 많이 저희가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 장애문화예술원과 여러분들이 채워가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중요성을 좀 더 일깨우게 사회가 알도록 하고 정부가 알게 된다면 이쪽 예산은 뭐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많은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리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첫 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장애문화예술원의 직원 모든 분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협력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 있으시면은 스스로 수시로 연락 주셔서 상담도 하시고 지도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저희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게 정부의 또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해드릴 수 없다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바라고 여기서 채택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서 소화하시고 또 어려운 거는 물어보시더라도 많은 공부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작을 했던 그런 사업의 기초가 끝나고 결론에 가서도 별로 변하지 않도록 처음과 시작이 일치하는 그런 사업 계획서와 그런 진행의 결과가 나오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만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사업도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자 하니까 많은 여러분의 관심과 그리고 협력을 부탁드리는 걸로 제 인사 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많이들 얻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이 설명회는 사실 저희가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 많이 올라오지 못하신 분들 계셔서 지금 저번 설명회부터 이제 페이스북 중계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유튜브까지 생중계를 하고 다행히 이제 촬영이 잘 돼서 작년에 잘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혹시 못 오시거나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거나 유튜브에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을 검색하면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자막도 다 나오니까 알려주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 신청 안내 본격적으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화통역사분 혹시 잘 안 보이시나요? 조명을 좀 밝혀드릴까? 밝히면 이쪽이 좀 어두워져서 괜찮으신가요? 예, 됐습니다. 오늘 이제 지원 신청 안내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먼저 금년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 안내를 해드리고 그와 함께 지원 신청 안내까지 같이 신청서 작성 방법이나 유의할 점 그리고 제한 사항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40-5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엔카스라고 하는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사용 안내 그래서 지원 신청서 등록하고 작성하는 그 방법 그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방법 소개를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면 잠시 쉬는 시간에 저희가 질문지를 취합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다가 그 궁금하시면 메모해 두셨다가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답변을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들으시면 또 새로울 수 있어서 금년에 특히 강조되는 부분하고 예산이 확대되는 영역이 창작 영역입니다. 그래서 창작 활동이나 발표 활동, 그 레퍼토리를 구축한다든가 여러 가지 창작자들이 하는 활동들의 지원액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에 강조되는 사업은 저희가 사업명이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 사업에서 지원 사업으로 작년에 2018년에 개명을 했습니다. 향수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창작도 그만큼 못지않게 앞으로 중요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개칭을 한 거고요. 향수 부분, 특히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수 실태가 그렇게 높지 않은 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향수계를 확대하는 사업들은 확대되고 지원될 예정입니다만 지금은 현재 창작 쪽에 많은 강조점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예술, 장애 예술, 장애 예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명칭과 컨셉들이 이제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창작 쪽에 특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장애인 예술 또는 장애 예술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특성화 사업, 장애인의 이야기, 장애인의 정체성, 여러 가지 고유한 어떤 감성들을 드러내는 작업들을 창작의 주요한 하나의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심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점점 더 강조되고 강화되고 존중받게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창작하시는 분들이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이 좀 강조되고 창작 부분에서도 우선순위로 아마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특성화 예술활동 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금년부터는 유망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업까지 추가돼서 창작 쪽이 강화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국제교류 또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교류활동도 교류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활동 범위를 넓히는 사업들도 지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사실 지원 사업의 1차 지원 사업만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향후에 이제 2차 지원 사업이 있긴 한데 그것들은 당장은 장애 예술가나 장애 예술 대상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자체를 매칭을 하거나 조금 이 사업을 지역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단계를 거쳐가는 상황이어서 금년 중에 바로 예술가들한테 지원 사업이 지자체별로 이제 실행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아 보여서 이건 연차별로 한 내년, 내후년쯤에는 권역별로, 광역별로 장애 예술 사업들이 지역별로 특화돼서 분명히 예술가들한테 혜택이 되고 지역의 그 장애인들이 그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하려고 지금 단계적으로 준비 중입니다. 그거는 오늘 이따 끝날 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사업 기간은 저희가 3월 말에 이제 결과 발표 예정인데 12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함께누리 지원사업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두 가지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행 주체가 되고 있고 사업을 직접 주최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예술가 및 예술단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제 달라진 점 보시면 실제 저희 한 47억 정도가 전체 예산인데 지역 특성화 사업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정이 돼서 지역 특성화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거는 3월 중에 실시할 예정인데 공모라기보다는 지자체랑 같이 매칭 펀드로 추진할 사업이어서 그거는 지자체에서 나중에 별도로 지역문화재단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주체들이 별도로 공모 사업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은 그 예산은 여기서 일단 직접 지원금이 아니므로 일단 빼서 작년에 한 29억 정도 예산을 지원했었는데요. 금년에 37억 6억 원 정도가 총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순수 지원금이 그렇고 운영비가 한 4억 정도 포함돼서 42억 정도가 현재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10매덕이 늘게 됐는데 창작 그리고 향수 쪽에 일단 많이 배분이 됐고요. 교육 사업들도 일부 증액이 돼서 대부분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까지 동호회 활동 또는 아마추어 활동들을 구분 없이 향수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했는데 사실 그 예산 지원의 범위나 뭐랄까 전문성 부분에서 조금 이제 차별성이 없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기존의 동호회 활동 지원을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전문 예술 활동 지원과 아마추어 활동을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사업을 좀 구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범위에서는 문화예술 향수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창작 쪽의 창작 역량 강화나 창작 단체들, 전문 예술 단체들의 어떤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유망예술 프로젝트 지원이라는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장애인 콘텐츠 접근성이 점점 더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부랴부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장애인이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공연장, 전시장, 어떤 교육시설에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콘텐츠에 접근하는, 예를 들면 저희가 수화 통역, 문자 통역 뭐 이런 걸 하듯이 다양한 장애인은 당해 유형에 따른 서비스와 그런 콘텐츠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사업들을 하시는 사업 중에 포함시켜서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우선권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권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도 저희가 고려를 하게 될 거고, 향후에 장애인 접근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사업들이 많아져서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고사항으로 금년부터 양식에도 포함시키고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도 해서 국내에 필요한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북 같은 것도 좀 개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이미 접수는 시작했고, 엔카스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2월 28일 6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꼭 그 28일 날 전화 오셔서 접수가 안 됐어요라고 이제 하시는데, 그날 4시에 등록을 하셔서 접수를 안 된다고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 분 계십니다. 미리미리 그 등록을 하셔서 신청서 작성을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전에 시작하시고 보시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요소들이 있거든요. 금년에도 양식이 추가되는 게 있으니까 미리 들어가 보시고 그 작성 예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작성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그리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8일 당일에는 문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을 다 해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미리미리 좀 엔카스도 열어보시고 작성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문 접수도 마지막에 급하게 들고 오시는데요. 온라인으로만 이제 지금 접수가 되니까 파일도 온라인으로 넣으셔야 되고, 되도록 온라인으로 그 자료를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계속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사를 저희가 인터뷰 심사가 많지 않습니다. 서류 심사로 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작년까지 인터뷰 심사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인터뷰 심사에 따른 그 선정의 차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직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류 심사만으로도 거의 많은 부분에서 심의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서류 심의를 꼼꼼히 하는 쪽으로 해서 서류 심의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 심의위원들이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터뷰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망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인터뷰 심의를 당연히 하게 돼 있는데요. 워낙 심사 기간도 길고 복잡합니다. 다만 이제 다른 사업들 창작, 향수, 그다음에 국제교류,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이런 사업들은 서류 심의 중심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 인터뷰 심의까지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것도 일정이 빠듯합니다. 3월 내내 준비하고 저희가 심의 일정을 잡아서 3월 말 안에는 저희 3월 중에는 결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과 발표는 다 아시다시피 이음 한국장애인문화재단 홈페이지나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공고를 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그 두 가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먼저 저 엔카스라고 하는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은 사업 신청부터 결정할 때까지만 사용을 합니다. 저게 이제 그 이후의 활동은 이나라 도움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정부가 이나라 도움 시스템을 정산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돈이 나가거나 들어오고 정산할 때는 저희가 이나라 도움 시스템을 현재까지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신청은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시고 지원 결정까지 저기서 됩니다. 그러고 나면 교부 신청부터 뒤에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을 하셔야 되는데 정산 때까지는 이나라 도움 시스템을 활용하시게 됩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되고 또 뒤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그 카테고리입니다. 총 6개 사업 유형이 있고 분야를 구분하자면 굳이 한 4개 분야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작 분야가 2개, 향수, 향유 분야가 2개, 교육 하나, 국제 분야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달라진 거는 전년도에 저희가 그 베리어 프리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많이들 이제 그 심정적으로 동의하시지만 실제 그 사업 지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수만 지원이 됐고, 근데 이게 장애인 예술 사업에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 중론은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사업 내에 전부 포함을 시키는 쪽으로 개선을 했고요. 사업 유형으로 빼는 거는 이제 작년까지 하고 이제 저희가 사업 신청서 내부로 포함시켰습니다. 대신 창작 활성화 쪽에 과연 창작 활성화를 이렇게 과연 많이 해야 될까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창작 쪽이 향후의 기금 확대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명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장애인 창작자가 많아지는 것이 어쨌든 장애인 이후에 벌어질 장애인 관련된 많은 문화예술 사업들에 있어서의 가장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작 쪽에 강화를 하는 쪽으로 일단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작 활성화 지원은 장애인 예술가의 예술 창작 및 발표 지원 활동을 지원하는 거고요. 분야는 뭐 그 공연 분야, 시각 예술 분야, 문학 분야 모든 예술 장르가 되겠습니다. 유망 예술 프로젝트는 장애인 예술 중에서 유망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그것을 시도하는 이제 팀에 지원하고요. 집중 지원해서 2년 동안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지원 대상 보시면 이것도 작년과 거의 동일한데 대부분 이제 장애 단체가 선정이 되고 비장애 단체가 일부 선정이 됩니다. 한 15%, 10%에서 15% 정도가 선정이 되는데 보시면 향수 지원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장애인들도 봐야 될 권리가 있고 하니까 일부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비장애인 단체들이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뭐 장애 단체가 해서 장애인이 또 이제 수혜 대상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 장애가 같이 협업해서 하는 프로그램, 비장애 단체가 하더라도 장애인 프렌들이라고 해야 되는 장애인 중심적이고 충분히 전문성이 있는 프로그램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활동에도 일부 경우에 따라서 어떤 단체에는 비장애 단체가 하지만 사실상 장애 단체 성격으로 해서 장애 예술 단체가 해외에 나가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선별을 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비장애 단체는 세 분야에 지원 가능하고요. 개인일 경우에는 창작하고 국제교류만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유망 예술, 향수 지원, 동호회, 교육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단체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단체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책자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동호회 활동 지원이 신설이라기보다 복귀됐고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은
두 분야 프로그램 운영,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과 연구개발 사업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활동은 안으로 국내에서 벌어지는 국제교류는 지원이 안 되고요. 그거는 창작이나 향수 지원 프로그램에서 하시면 됩니다. 해외 팀이 있더라도 해외에 나가는 경우만 저희가 금년에 마찬가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작 이제 분야별로 유형별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시간이 길어질까 봐 시간을 재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창작 활성화 지원은 예술가 또는 단체의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해서 예술적 표현 권리를 확대시키고자 시작된 사업인데요. 이 창작이라는 개념이 사실 뭐 굉장히 광범위하고 뚜렷하지 않은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문학하시는 분이 글을 쓰는 경우에 창작이라고 명확하게 보이지만 시각예술가가 본인의 그 화실에서 그림을 그려서 개인 발표를 하시는 경우는 명백하게 이제 창작 행위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모호하지만 집단적인 행위를 해서 작년에 했던 것도 또 개발시켜서 하겠다. 또는 뭐 연극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있던 극들을 통해서 우리 팀의 정기적인 공연을 또 수행하겠다. 이걸 창작이라고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작품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을 뭐 다른 목적으로 교육 훈련, 역량 강화, 뭐 여러 가지 교류의 목적으로 해서 기존의 형식은 똑같지만 창작 행위가 모호한 경우, 뭐 음악 같은 경우도 꼭 창작을 해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레퍼토리나 클래식의 어떤 레퍼토리를 가지고 공연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창작자들 특히 이제 공연하시는 배우들이나 음악가들 이런 분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발표하는 행위도 저희는 창작 행위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레퍼토리나 어떤 곡들, 작품들을 활용해서 발표를 하더라도 이게 장애인들이 예술가 같고 뭐 작곡자나 희곡 작가만이 예술가가 아니니까 배우나 어떤 뭐 연주자들 같은 분들이 발표 활동하는 것도 창작 행위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안에 포함시켜서 지원을 합니다. 다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너무 관행적이거나 이게 전문성 부분에서 너무 모호하거나 목표가 좀 이제 모호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이 장애인 예술은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지만 절대 전문 영역과 아마추어 영역 또는 그 전문가의 영역과 비전문가의 영역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평가위원들 한 20분 정도 현장에서 다 2분씩 사업마다 다 가셔가지고 보셨거든요. 많이 얘기하신 게 장애인 예술 사업 특성이 창작 사업과 향수 사업과 교육 사업이 이상하게 혼종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창작인데 향수 같기도 하고 향수 사업인데 교육 같고 교육 프로그램인데 발표 행위가 있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되고 저희가 그 사업의 성격상 구성원의 성격상 그런 부분들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인정하지만 저희가 하는 사업의 카테고리에 맞춰서 좀 강조점들을 잘 인지하셔서 사업을 그쪽으로 좀 강화하셔서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이게 심의위원들도 심의하시다가 이건 교육 사업이 아니라 창작에 있어야 될 사업이 넘어온 것 같아요. 또는 뭐 이건 단순히 향수 사업인데 좋은 프로그램을 장애인들이 보라고 만든 사업인데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거나 창작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신청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희가 뺄 수는 없잖아요. 신청자가 창작을 선택하시면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걸 명확히 분야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임의로 창작이다 향수다 교육이라고 구분해 놨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꼭 이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기획될 수 있잖아요. 준비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미리 좀 문의를 하시거나 고민을 하셔서 조금 저희가 유형별로 한 거에 좀 맞추거나 조금 전략적으로 좀 강조를 하시는 좀 그 뭐랄까요? 하여튼 이게 전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모호해서요. 심사하실 때 비슷비슷해 보이고 모호하고 그런 부분이 향후에는 조금 더 심의 때 강조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업은 작년에 됐는데 왜 안 됐냐 재작년까지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몇 번 하시는데 그거는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 내용들이 기획서에 써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비장애인 예술가 및 단체는 신청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 단체 뭐 뒤에 구분이 있긴 한데 그건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연일 경우에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예술 등 장애인이 참여하는 공연 분야의 창작 및 공연, 시각예술은 동양어부터 사진까지 시각예술 분야의 창작 활동과 함께 전시를 하시는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문학일 경우에는 출판물이 주된 대상이고요. 문학 행사 같은 경우도 지원이 됩니다. 다원예술일 경우에는 축제 프로그램이거나 여러 가지 연합 행사 같은 것들도 포함이 돼서 그런 경우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여기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발표 행위 또는 창작 활동이라고 생각되시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제출 자료 보시면 2년간 주요 경력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뭐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하면 그 이전 자료도 포함해서 내시긴 합니다. 다만 이제 영상 자료 같은 것들을 첨부하실 때 너무 길거나 파일이 크면 심의때 재생이 안 되거나 또는 그 포맷 형식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형식으로 되도록 이제 맞추셔서 되도록 짧게 보통 아무리 길어도 5분을 안 넣습니다. 1분에서 5분 사이로 편집해서 영상을 만들어 주시면 요새 이제 그 보급형 편집기도 많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그 심의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파일을 여러 개 넣어 주신다고 좋은 게 아니고 2년 동안의 주요 핵심적인 활동 중심으로 그 PDF 자료, 사진 자료, 영상 자료 이런 것들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을 증빙하는 서류들도 같이 첨부해 주셔야 되고요. 너무 커서 도록이 너무 커서 용량이 스캔 받을 수가 없고 너무 크다 할 경우에는 우편 제출하시면 저희가 심의 때 같이 오프라인으로 시비를 하게 됩니다. 지원 규모는 단체일 경우에 4천만 원, 작년과 똑같습니다. 개인일 경우에는 1천만 원입니다. 이게 이제 제출 서류들이고요. 이 외에도 뭐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서류를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에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가 작성 사항이 뒤에 작성 그 예시 보면 작성 표에 보면 이제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부터 배리어 프리 또는 장애인 편의성 접근성을 고려한 그 계획을 사업 계획서에 쓰도록 표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익숙치 않은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정책을 추진하고 계획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릴렉스 퍼포먼스를 저번에 한번 해봤는데요. 굉장히 낯설고 하시는 저희 기획하는 측에서나 릴렉스 퍼포먼스를 알고 들어오시는 측에서도 어디까지가 릴렉스가 편안하게 공연을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인지 발달장애만 또는 지적장애만 해당되는 것인지 다른 것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좀 의문점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같이 이런 것들을 개척해 나가면서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나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한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면 2, 3년 내에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될 겁니다. 공공 공연장 전시장뿐만 아니라 사업을 주최하는 주최 측, 공공 공연장에서 기획하는 비장애 어떤 공연 단체들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조해서 장애인들이 이제 참관하거나 참여하는데 굉장히 그 미리 고지가 되고 충분히 정보를 가지고 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믿고 저희가 금년부터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 생각하시거나 염두에 두시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작품 접근성에 있어서 필요하신 부분, 터치 투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 안내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일종의 사전 투어 같은 개념이고요. 문자 수어 이런 것들은 다 아실 테고 쉽게 읽히는 안내서 같은 것들이 미리 사전 정보를 통해서 뭐 발달장애,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미리 그 그림이나 쉬운 글자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콘텐츠에 접근하는 그런 안내서 같은 것들입니다. 밑에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보이스 아이 안내서 같은 것들도 있는데 아직은 많이 도입이 안 돼 있지만 향후에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미리 음성 안내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태그 같은 걸 하면 음성 안내가 되고 문자가 이 텍스트가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해 서비스가 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도입돼서 보급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 접근성에서는 사실 공연장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사업을 기획하는 입장에서도 휠체어 좌석이라든가
접근 이동할 때 슬로프 같은 것들이 있는지 미리 좀 체크하셔서 장애인들이 관람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전시회 올 때 안내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전 인지가 되고 그런 거를 이제 미리 챙기기 시작하시면 한 뭐 2, 3년 지나면 다들 익숙하셔서 당연히 이제 저희가 미리 체크하고 관람객들을 위해서 또는 이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해야 될 내용이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금 더 기술 중심적인 장치들도 있는데요. 스마트 캡션 안경이라든가 진동 스피커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아직은 보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이제 해당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만약에 하신다면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게 이제 꼭 우선 결정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권고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비용에 포함되고 하면 심의시에 참고하도록 해서 결정될 때 아마 반영이 되는 쪽으로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저렇게 아직은 저희가 정책 연구를 개발을 안 해서 금년 중에 어떻게든 저희가 가이드북 같은 경우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회적 공감대나 공공 부분이나에서 인증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영어로 돼 있습니다. 오디오 디스크립션, 음성 해설은 한국어로 번역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라지 프린트, 큰 활자 같은 경우도 큰 활자 해설이 네모난다고 해서 저희가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표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저걸 겸용하면서 점차 국내에서 통용될 수 있는 합의가 되는 어떤 픽토그램으로 개발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자료집에 없으니까 뭐 오디오 디스크립션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수어 해설은 손가락 모양, 뭐 청각 보조기기, 자막은 캡션, 큰 활자, 뭐 릴렉스 퍼포먼스 편안한 공연, 터치 투어, 뭐 그럼 심지어 보조견을 동반한 시각 안내견, 시각장애 안내견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해외에는. 그래서 보조견 동반하는 공연까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설 접근성은 뭐 저런 식으로 기본 시설이 있고 편의 시설이 있습니다. 편의 시설에서 엘리베이터라든가 휠체어 접근하고 촉지도 같은 것들이 있는지, 점자 블록들이 있는지 이거는 체크하셔서 필요하시면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추가 작성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전에는 참여 인력에 대한 이력이나 프로필을 그 의무 사항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금년부터는 주요 참여 인력, 특히 뭐 교육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강사라든가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진, 창작일 경우에는 창작자들, 참여 주요 예술가들에 대한 프로필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뭐 학력 같은 것들은 저희가 장애예술 특성상 의무사항으로 넣지는 않았고요. 주요 경력 및 활동 내용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향후에 이게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뭐 저촉이 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확인을 또 받아서 하는 조금 더 절차가 복잡해지는데 금년에는 간략하게 저희가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 알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연령하고 역할, 장르, 주요 경력 등이 포함되도록 돼 있고요. 안내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수 사항으로 작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에 하셨던 내용이 다르니까 조금 조사를 하셔서 참여하신 분들의 내용들을 경력들을 좀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작 분야의 두 번째 유망예술 프로젝트 지원인데요. 이게 밑에 보시면 지원 규모가 최대 1억 원입니다. 그래서 2년 지원받게 되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게 되는 건데요. 유망예술 단체 지원이 아니라 프로젝트 지원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예술의 기획력, 창작력, 역량 강화를 아예 이 사업 내에 포함시킵니다. 개별 사업이 아니라 이 프로세스를 2년에 걸쳐 진행을 해서 근사한 프로젝트를 개발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장애예술의 대표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심지어 마지막에 발표 활동까지 그 발표에만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 대한 컨설팅 같은 것들이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장애인의 정체성, 감수성 이게 너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폭넓은 의미의 장애예술에 대한 의미를 담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장애예술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지점이 장애예술만의 감수성과 장애인의 정체성, 장애인의 경험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예술적 미학, 역량들을 드러내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 그게 비장애 예술과 차별화되고 장애인 문화예술원이
어떻게 보면 무기를 가질 수 있는 힘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건 다들 인지하시고 계시고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의 전문화가 가장 많이 강조되는데 그걸 개별 사업으로 인력 역량 강화 사업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그거를 아예 포함시켜서 개발을 하실 수 있도록 사업 내에 이렇게 사업을 일단 기획했고요. 교육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래서 워크숍이라든가 심지어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부 단원들, 일부 구성원들의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고 과감하게 그것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비장애 단체와 협업을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의외로 많이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고 파트너십 맺으시고 그 좋은 자양분들을 흡수해서 장애단체, 예술단체가 성장해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기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꼭 처음에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1년 동안 학습을 하시고 찾고 개발하고 이런 과정을 그 과정이 아마 심의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좋은 작품을 했으니까 이걸 지원해 주세요 개념은 창작 지원이고요. 여기서는 우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비전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전문화시키고 개발해서 레퍼토리를 개발한다든가 중요한 예술단체로 성장해 가겠습니다라는 포부를 밝히시면 거기에 맞게끔 전문가 지원도 되고 컨설팅이 될 테니까 그걸 통해서 2년 동안 마음껏 창작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금액을 설명 안 드렸는데 창작 활성화 지원이 총 이제 저희가 37억 중에 한 10억 정도를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억 5천이었거든요. 2억 5천이 이제 늘어난 셈이고요. 이건 저희가 공청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신청 건수에 따라서 조금씩 바뀝니다. 신청 건수가 창작이 적다 그러면 향수 쪽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심의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일부 금액들이 이제 증액되는 감액되는 여진이 있지만 현재 리미트는 10억 정도로 작성을 해놨고요. 유망 프로젝트는 5억 원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창작 분야에 합치게 되면 15억 원입니다. 그래서 유망 프로젝트는 다만 그 적합한 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 안 한다는 내부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 지원 쪽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업의 이제 특이한 점은 1차 년도에 선정이 되면 개발을 하게 되고 2차 년도에 내년에 공고가 안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5팀이 다 선정이 되면 예를 들면 1억 원씩 왜냐하면 평가를 통해서 계속 지원할 것이냐 금액을 줄일 것이냐 똑같이 지원할 것이냐 늘릴 것이냐 이것만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공고를 딱히 내지 않더라도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공고가 나갈 수 있습니다. 예산 충원이 되면 신규 단체를 또 공모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현재 예산으로는 그렇게 2년 단위로 공모가 진행되는 거고요. 저희 사업 운영상 기존에 심사만 하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이제 결성이 돼서 사업 계획서부터 나쁜 의미로는 참견, 좋은 의미로는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뭐 역량 강화를 한다고 하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프로그램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개도 해줍니다. 이 팀은 성격상 저 팀하고도 더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예술이 아닌 인문학 분야나 과학 분야의 어떤 그런 분들과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해주시면 단체에서 오케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획서가 변경이 됩니다. 예산도 변경됩니다. 그러면 그걸 최종 컨펌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4월 말까지 아마 심의가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아마 많은 대화를 하게 되고 결정이 돼도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참견하러 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워크숍을 하게 되면 워크숍도 참관하고 과정에 있어서의 필요한 도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굉장히 저희랑 밀착해서 하게 되고 저희가 다만 이제 이게 팔길이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리를 두면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전문가의 영역으로 맡겨놓고 저희는 사업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문가 5인 내외 분들이 1년 동안 활동을 하는 거고 3월 내내 이제 조정하고 사업 조정하고 사업을 개선하는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요. 선정이 4월에 되고 나면 12월까지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컨설턴트가 현장에 파견돼서 평가와 컨설팅을 지속해서 하게 됩니다. 이런 순서대로 해서 2년 동안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만 요 그 세 번째 표기에는 유망예술 프로젝트 지원 유형에서는 최종 선정된 단체의 경우 타 유형 사업에 선정될 시에 두 개 사업 중 한 개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이 사업만 지원하십니다. 이 사업을 안 하시고 창작에 한 3천만 원이 됐다, 창작만 하시겠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예. 선택하시기 나름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뭐 후보 순위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내년으로 넘기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취지에서 참가자 현황에 그 단체에 소속한 구성원도 쓰지만 뭐 전담 인력도 포함됩니다. 저희가 한시적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프로젝트 주요 기간 동안의 행정 인력 또는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산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1년 내내 운영되는 상시 인력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6개월 진행한다. 6개월 동안 인건비 책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8개월, 10개월 될 수 있잖아요. 지원합니다. 예. 그렇게 한시적이라 이름은 의미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게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단체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 참여가 필수는 아니지만 사실상 공고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외부의 협력자들, 교육자들, 연출과 뭐 협력 그 연주자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협연도 할 수 있고 협력해서 공동 제작도 할 수 있고 해외에 저희가 저번에 영국 팀을 불러서 공연했을 때 이 팀들이 이제 뭐 인형극이면 인형극, 야외극이면 야외극, 그 다음에 오페라면 오페라 이런 팀들과 협업을 해서 그 팀의 엑기스를 빼내는데 기가 막힌 그 역량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정말 노하우를 잘 빼와서 자기의 콘텐츠를 삼고 역량을 개발시키는 쪽으로 단체 레퍼토리를 개발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협업 모델이 정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술 단체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구나. 이건 꼭 장애뿐만 아니라 비장애 단체도 마찬가지일 텐데 구성원 내부에서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술적 리소스들이나 예술적 그 역량들을 같이 협업하면서 키우는 것들이 장애예술 단체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저희가 외부 단체 참여도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협업을 하고 진행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사업 세부 내용에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굳이 예시로 든 겁니다만 워크숍부터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협업 및 교류 사업, 창작 및 발표 행위, 그다음에 뭐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쇼케이스를 하겠다. 일단 보여주고 그다음에 반응을 보고 저희가 더 디벨롭 시키겠다 일 경우에는 쇼케이스를 하시고 기타 더 필요하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요. 내용들은 좀 길게 쓰시고 싶으면 길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년도 계획이 위에 있는 거고요. 2차 년도에는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2차 년도 계획을 2차 년도 계획 완성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주시면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수 지원입니다. 향수 지원은 작년에 이것도 올해 이제 9억 원 정도 책정을 했고요. 작년에 7억 원, 8억 원, 예. 8억 원에서 1억이 올랐는데 아마추어 활동이 2억 원이 뒤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된 상황이고요. 창작보다는 이제 증액률이 좀 적은 편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제 공연 시각예술 문학 지원인데 이거는 이제 수혜 대상 누가 와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냐를 중심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창작자 역량이 중요한데 개발한다기보단 뭐 기존에 있던 레퍼토리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 보여주고 참관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이거는 많이 익숙하실 테니까 설명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체만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 규모는 4천만 원으로 했고 개인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동호회 활동 지원은 저희가 2억 원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요. 사실 동호회 지원은 뭐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진흥원이라든가 그 지역 재단들에서 굉장히 동호회 활동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예술이 굉장히 이번 그 정부의 화두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지원을 받을 여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신규 동호회라든가 기존에 있던 동호회들의 중요성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호회가 이제
다만 비용은 작지만 그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나 어떤 그 지원금 자체는 작지만 동호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 단체 모태가 될 수 있고 장애인 예술의 거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장애인 예술 특성상 여러 가지 복지 분야에 있는 그 단체나 기관 시설들에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동호회가 그런 것들의 일종의 디딤돌이 되기도 하니까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과 똑같이 장애인 5인 이상으로 된 동호회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요. 아마 주로 강사비나 이제 운영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전문 예술 인력은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돼서 그 예산 총액은 1,000만 원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신청서 내에 장애인 구성원의 복지 카드 4번이라든가 구성원 리스트 여기에 꼭 그 개별 인력들에 대한 자세한 내역까지 적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동호회일 경우에 보통은 그 전문 예술 활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략한 이력과 구성원에 대한 명부 정도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이제 했는데요. 작년에 4억 원으로 지원을 했고 이거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다른 분야는 실제로 비장애 단체가 지원할 경우에는 20에서 30% 정도가 지원이 됐고 장애 단체나 장애인 개인 예술가만 놓고 보면 지원율이 거의 5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10분 내시면 5분 정도가 지원을 받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일 경우에는 20%가 안 됐습니다. 뭐 거의 100건이 지원이 됐는데 열 몇 건 정도가 지원이 신청을 했는데 100건이 가까이 신청을 했는데 열 몇 건? 24건 정도가 지원이 됐으니까 지원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건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책임성, 그다음에 어떤 전문성 부분들을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조금 엄격하게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교육 프로그램 하겠다라고 진행을 하는 것이 허용이 안 되고 그 프로그램의 질, 내용, 어떤 분야별 전문성, 그다음에 그 대상의 적합성, 교육 프로그램 과정의 설계의 어떤 충실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뽑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을 두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대상이 장애인인 만큼 그만큼 예민하고 섬세하게 본다라는 점 인지해 주시고요. 저희가 많이 듣는 얘기지만 장애 분야별로 그러니까 장애 유형별로 교육 프로그램이 특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달 장애, 지적 장애와 예를 들면 뭐 지체 장애가 같이 교육을 늘상 받는 게 저희가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은 구분할 필요도 있고 또 꼭 같이 받아야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잖아요. 시각 장애, 청각 장애일 경우에는 접근법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연구 정책 같은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된다면 저희도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은데 아직 저희도 여력이 안 돼서 분야별로 매뉴얼이라든가 교환 교재 개발들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많이 부족한데 현장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그런 특성들이나 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대상과의 어떤 그 적합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좀 해주시라고 연구개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이런 목적은 아니지만 뭐 특화시키겠다 장애 유형별로 우리는 이 특화시켜서 교육과제를 개발하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해드립니다. 작년 경우에도 연구개발을 지원했는데 많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 사실 전문가가 많이 없고 전문으로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이게 융복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학 분야, 그다음에 정신의학 분야까지 다 포함돼야 되고 예술 전문가, 운영 전문가, 연구자 다 들어와야 되는 분야라서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도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참신한 시대라고 생각되면 지원을 해드리지 않은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그 생겨나길 기대하면서 이 사업을 지금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제 연구개발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그 실행 프로그램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과 똑같이 지원합니다. 다만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장애인의 특성화를 고려해야 된다. 장애 유형별로도 고려해야 되지만 장애인이라는 어떤 환경적, 어떤 물리적, 정신적 그런 교육적 환경들을 고려하면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되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그 속도에 대한 얘기들 장애인들은 일단 조금 움직이는 데서부터 느리고 모이는 데도 힘들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고려돼서 프로그램이 기획이 돼야 되고 이렇게 단계별로 그 프로세서는 굉장히
말끔한데 장애인의 특성이 고려 안 돼서 떨어진 사람이 많았어요. 비장애인한테 적용하던 사업 형태나 그런 교육 과정들이 그대로 이제 장애인들한테 들어왔다는 평가. 기존에 뭐 꿈다락 뭐 학교라든가 뭐 이런 유사 프로그램들이 교육진흥원을 통해서 많이 진행됐잖아요. 그 프로그램들이 장애인 버전으로 그대로 들어온 경우에는 많이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요. 이와 함께 이제 장애인 예술가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이쪽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테고리가 한 5개, 6개 정도 있지만 애매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사업에 넣으시면 저희가 고려를 해서 심사를 하니까 우린 장애인 예술가들을, 장애인 단원들을 육성시키는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게 또 교육이냐 아니면 창작이냐 애매한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쪽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심사를 진행할 테니까 예술가 육성 지원, 예술가 역량 개발 사업들도 이쪽으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 활동 지원인데요. 이게 작년 경쟁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70% 정도 지원이 된 것 같아요. 예. 금년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지원 금액도 높지 않아서 높게 많이 책정이 돼서 프로그램 진행하시는데 큰 문제점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해외에서 하는 공연, 전시, 교육 연수 프로그램까지 지원합니다. 실제로 교육 연수 프로그램들은 많지 않았고 공연이나 전시 프로그램들이 많았고 특히 공연 분야는 단체가 많이 나갔고요. 시각예술 분야나 이런 쪽은 개인들이 많이 지원을 하셔서 나가셨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지원 규모가 있는데 개인을 작년에 1,000만 원으로 제안을 했는데 해외 프로그램에 따른 비용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5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왜 개인과 단체가 동일하게 지급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뭐 이런 문제제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개인 지원 개인 예술가들 이제 결과 보거나 정산이나 이제 협의 과정을 뭐 수십 분을 이제 저희가 겪어 보니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충분하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개인이 이제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개인이 뭐 5분, 10분을 모시고 이제 공동 전시를 하거나 이런 경우 쉽지 않으니까 개인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금액이 이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시에 사실은 공신력이 있는 국외 행사, 뭐 비엔날레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레지던시, 전시, 공연 페스티벌 아니면 상대방 국가의 공연 단체에서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초청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 신청 마감시까지 이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예정인 어떤 서류나 메일이나 이런 것들 첨부해 주시면 교부 신청 시까지만 저희가 확인이 되면 지급을 해드리고 하니까 교류하실 때 뭐 초청장이 꼭 그렇게 중요한 거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뭔가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좀 어느 정도 필요해서 그에 준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시면 그런 내용을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이제 작년과 똑같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펀딩을 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제출 서류 보시면 뭐 지원 신청서, 그 다음에 활동 실적 증빙 자료, 그 다음에 그 세부 사업별로 필수 제출 자료들이 이제 한두 가지 더 있는데요. 그런 거 참고하셔서 내면 되고요. 지원 저희가 그 자부담 이런 것들 원칙을 어떻게 문체부를 설득해서 지금 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어떤 공지가 내려와서 자부담 원칙 같은 것들이 이제 비장애 단체 다른 지원 사업과 동일하게 책정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장애예술의 특성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액 지원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5천만 원 신청하신다고 5천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사업의 일부를 지원하는 거다. 그래서 왜 나는 뭐 절반밖에 안 나와서 사업을 못 하겠다 이러실 경우에 포기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것까지 고려해서 심의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그 제한된 자원 내에서 최대한 고려를 해서 사업비를 배정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유연하게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교부 신청 시에 사업 내용이 또 급격히 변경되거나 전환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그런 점도 고려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단체 운영이나 상시적인 어떤 활용이 아니라 금년도 사업 운영에만
들어가는 비용만 지원한다는 점. 요게 이제 사업 신청서 보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금년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내용들만 지원한다는 점. 네, 그리고 그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날 회원 가입 4시에 하지 마시고 그리고 단체는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등록하셔야 되고 임의단체일 경우에도 고유번호증 그 등록이 가능하니까 신청하셔서 받으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했던 내용들에 대한 총정리 또는 저희가 사업을 행정적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심의나 평가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정리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많이 참고가 되더라 해서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예술 또는 장애 예술에 대한 참신한 기획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사업 계획이 무조건 우선시됩니다. 이 창의성과 참신한 기획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의 정체성 뭐 이런 부분이 가장 먼저 우선시되고요. 그리고 구성원들이 단단하게 모여 있거나 지속적인 활동, 전문적인 활동을 계속했을 때 동호회라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의 그 단합력이라든가 프로그램 교육 내용, 활동 내역을 통해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충실할 때는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향후에 점점 더 강조될 내용이긴 한데 장애 예술만이 가지는 비장애 예술과의 다른 점 무엇일까,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저희도 계속하고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계속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모였다가 장점은 아닙니다. 그것이만이 차별점은 아닌데 그런 사업도 지원이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그거 외에 변별력이 없는 사업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사업하시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2년 뒤에 5년 뒤에 왜냐하면 장애인 예술가가 저희가 지원 규모가 커지고 이런 점이 강조되다 보면 이제 그런 팀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단체가 결성이 되고 기존의 단체들도 어떤 성장을 통해서 장애인 창작의 어떤 새로운 그 발굴들을 해내기 시작하고 역량들이 강화되기 시작하면 창의성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일종의 장애인이라는 점 이외에 장애인 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성, 창의성, 전문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시점으로 점점 이동해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저희랑 고민하시면서 과연 장애인 예술만이 가질 수 있고 장애인 예술을 어떻게 보면 돋보이게 하고 강조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일까라는 점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예술 분야가 점점 강조되게 돼 있습니다. 전문 예술이라고 하면 전문성이 이제 고려돼야 되고 사업을 수행하는 그 예술가들의 전문성들이 점점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도 이제 강화가 되는 지점이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의 특화된 형식 이거는 이제 여러 그 분야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내용적으로 장애인의 특화된 내용이나 형식을 갖출 수도 있고 어떤 발표 형식 그런 그 사업 형식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특화된 어떤 사업 계획들이 점점 더 돋보이게 되고 우선 선정되게 되는 경향이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이 강조되고 있는 점이 단체의 역량 강화, 성장, 장애인 단체, 예술 단체들의 어떤 생성 이런 것들이 공고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에 몇 년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체나 프로그램 완성도를 위한 어떤 조사 연구 사업, 어떤 개발 사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우선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비장애인 전문 예술 단체와의 어떤 현명한 협업, 그렇죠? 예를 들면 평가 중에 나쁜 요소 중에 나쁜 평가를 받았던 게 비장애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장애인 단체가 비장애 단체를 이용하는 것 같다는 심지어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명성을 활용해서 장애 단체가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모욕적이긴 하지만 그런 글들이 나올 어떤 사업들이 있었던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장애 단체가 주도권을 쥐고 주체성을 가지고 비장애 단체와 대등하게 협업을 하고 적극적으로 예술적 파트너십을 삼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로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 유혈병 특성 아까도 강조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점점 더 그래서 뭐 최근에 많이 그 정책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분야가 발달장애 영역인데요. 발달장애 뭐 부모들 모임도 자조 모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만 향후에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에 대한 요구나
그 욕구들도 굉장히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 유형이 여러 가지지만 발달장애 영역은 이제 막 그 자각을 하고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초창기인데 그런 해외에서는 이걸 학습장애라고 부르더라고요. 장애 의학적 용어를 안 부르고 그렇게 학습장애라고 부르는데 학습장애 영역에 대한 문화예술적 투자나 관심이 많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특화시키겠다 프로그램을. 그럴 경우에는 우선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상당히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뒤에 저희 참고사항으로 우선 선발 대상 같은 것도 있거든요. 지역이라든가 발달장애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유사할 경우에는 우선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단체 연역, 실적만 있고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사업계획 보면 반 페이지도 안 되고 무엇을 하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책을 내시겠다는데 원고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런 경우. 문학 포함되신 분들이 이제 회원들이 한 20분 계신데 무슨 문학집을 낸다를 거신 내용이 모호한 경우, 공연을 하시는 음악 공연을 연주회를 하시는데 레파토리가 없는 경우, 곡 리스트도 없고 어디서 어떤 공연을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공연을 합니다. 반 페이지 정도. 그래서 그리고 연역하고 매태 정기공연 이런 것만 강조될 경우엔 물론 뭐 무슨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작성 시에 저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사업 방향성이 모호한 경우, 아까 말씀드린 이게 창작이면 창작의 뭔 컨셉을 가지고 쓰셔야 되는데 이게 향수 프로그램인지 우리는 장애인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단체라고 얘기하시면서 창작을 하신다 그러면 이게 이 내용의 일관성 부분에서 이 평가위원들이 애매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업계획서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시면 평가위원들이 한 4, 5분 정도 보시면 패턴을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셔서 그 유형별로 방향성을 좀 강조하셔서 쓰셔야 된다는 부분. 구체성, 요건 이제 위에 방향성과 같은 얘기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왜 어떤 의도로 하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체성이 없는 내용들인데, 그리고 전문성이 무엇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꼭 문학한다고 해서 뭐 등단을 언제 했고 무슨 소설집을 얼마나 펴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작품들의 의도, 내용, 어떤 이런 이번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어떤 특정한 목적들이 강조가 되고 그거를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고민을 하셔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코어를 뽑아내 주셔야 돼요. 중요한 표현들, 중요한 목적들, 금년에 우리가 강조점을 둬야 될 것들을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강조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선정 시에 가장 중요시 여겨지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뒤에 이제 반복적 사업들, 연례 행사, 매태 무슨 뭐 공연 이러면 그것만 강조돼 있거든요. 이번 15회 정기공연에서는 회원들의 단합과 함께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15회 정기공연만 한 5번 쭉 나오세요. 내용을 보려고 보면 내용이 없어요, 별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의 때 들어가서 참관해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일 경우에도 저희가 단순 체험 중심의 사업들은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향후 많이 이제 지원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뭘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들 하는데 이거 만드는데 5주, 저거 만들어 보는데 5주, 그래서 발표회 한번 하시는데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은 기존의 복지관이라든가 복지 영역에서 향후에 점점 더 많이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보기엔.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보기엔 물론 체험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생활이라든가 삶이나 삶의 유지에 있어서 접촉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들이 과연 문화예술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냐, 이들의 문화예술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평가위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복지 측면에서 장애인들이 이거는 많이 얘기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 엄격한 구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향후에는 복지 중심의 프로그램들, 복지관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계시는 분들을 위한 대상, 예술가가 파견돼서 이제 프로그램을 관행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심의위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야 됩니까라고 계속 물으십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여기서 안 해도 될 것 같고 복지관에서 이미 몇 번 진행됐던 프로그램 같은데 꼭 이걸 또 지원을 굳이 해서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사업들이 계속 양산되는 것들을 장애인 문화예술원에서 앞으로 지원해야 되느냐? 지원합니다. 하는데요. 그게 앞으로는 점차 구별될 여지가 많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뒤에 지원 신청 시에 예산 부분 작성은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 예산 작성 시에 모호하게 단가 같은 것들이 모호하게 되는 부분들은 다 보세요. 안 보실 것 같지만 예산까지 다 봅니다. 평가할 때. 그리고 뭐 과도한 사업비나 지원금 책정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기존에 그 보조금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지원 규정에 준수를 하셔야 되고 문제가 되는 단체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정산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사업자나 단체일 경우에는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원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나라덤을 통한 정산이나 정보공시 의무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좀 더 강화되긴 하는데 지금 정도의 라인으로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익숙해지셨으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2년 정도 진행해 보셨으면. 그리고 불가 항목이라고 저희가 해놓은 부분 중에서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상근 직원은 이 사업에 투여되는 인력은 지원을 합니다. 인건비는. 상근 직원은 이제 어느 기관, 단체, 시설에 이제 고용되어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상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자산 취득비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됩니다. 그리고 전화요금, 공과금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념품 구입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양하고 있고, 직접 연관성이 없는 간접 경비, 그다음에 사전 답사비 뭐 이런 것들이 오용될 여지가 많아서 제가 되도록 그 제재를 가한다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하시지 말아달라고 좀 제안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신청 제외 대상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단체가 다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고. 다만 이제 각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은 아직 논의가 많고 국고 지원을 받지만 우리가 지원 신청해서 받는 거고 우리는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보존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전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이다. 그런 자활 시설이고 국고가 우리를 다 커버해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어서 이런 문화예술 사업도 신청하신다는 이제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건건히 보고 판단할 예정이고요. 국고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기본적으로 국고나 지방비가 지원되는 단체나 기관들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업적 목적의 그 주식회사라든가 종교단체들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만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미투 사건들을 통해서 중간에 보시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거나 구성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에서 영원히 배제됩니다. 예. 제한 기간도 없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예. 그리고 지원금 전에 진행했던 예술위원회부터 이제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거나 정산이 안 된 단체, 성과 보고서 저희한테 작년에 받아서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선정되더라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 인지해 주시고요. 우대 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지역 특성화, 지역의 주체들을 저희가 우선 선정을 만약에 사업에 있어서의 이제 수도권과 구분해야 될 여지가 있을 때 지역을 우선 선정하게 되고요. 특히 발달장애 영역은 지원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비슷한 조건이라면 발달장애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긴 시간 설명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시고 틈틈이 저희 직원들이 상담을 해주실 테니까 끝나고 일단 그 개별적인 질문들 해주시고 지금 들으시다가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내용들은 작성을 해주시고 두 번째 설명이 끝나시면 저희가 걷겠습니다. 그때 제출해 주시면 쉬고 나서 저희가 답변을 빨리 준비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여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법 안내 드리러 나온 김신혜 대리라고 합니다. 우선 팀장님이 말씀이 좀 기셔가지고 저는 좀 간단하게 시스템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쉬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혹시 뭐 급하시거나 이러면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지금 보니까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처음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고 판단이 들어서 조금 더 자세하고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시면 사업 공고나 사업 지원 신청까지는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엔카스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 이후에 사업이 선정되신 이후에는 이나라도움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셔서 예산 사용하시고 정산까지 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큰 추진 절차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신청 절차,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서 가입하시고 지원 신청까지 하시게 될 거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선 유의사항을 먼저 안내를 드리고 시스템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원 신청서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지원 신청서 한글 파일이 6개 유형별로 다 나와 있고요. 그걸 작성하신 다음에 엔카스 통해서는 첨부 파일에 넣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입하시고 첨부 파일에 넣기만 하시면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 우선은 아까 별도 양식인 지원 신청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2월 28일까지 지원 신청하시게 될 텐데 그 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신청서 수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감일이 6시에 끝납니다. 6시 이전에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저희도 통화를 하고 있으면 전화를 받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신청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미리미리 하시기가 쉽지 않으시죠. 보시면 지원 신청서를 끝까지 열심히 수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지원을 못 하시면 저희도 도와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5시 이전까지에는 꼭 지원 신청을 하시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마감 시간 이후에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원 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그 이후 선정된 이후에는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이나라도움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설명드릴 텐데요.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예술가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을 거고 예술 단체가 신청하실 수 있을 텐데 신규 단체로 가입하시는 경우에도 대표자 이름으로 개인 가입을 하신 이후에 단체 등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은 무조건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자료집 63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그냥 개인 예술가 주민번호가 있으시면 이제 가입이 가능하신데 단체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서에 단체 등록이 되어 있으신 단체여야 합니다. 임의 단체도 고유번호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단체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미리 단체 등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엔카스는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네이버에 검색하시고요. 네이버에 입력하셔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용자 안내에 대한 옵션 설정하는 것들은 책자에도 나와 있고 대부분 그냥 지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엔카스의 첫 화면인데요. 지금 현재 지원 신청할 수 있는 엔카스를 사용하는 다른 재단들의 지원 사업들도 여기에 나와 있고요. 여기가 로그인하는 기간이고 회원가입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개인 회원가입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 버튼 누르시고 개인 회원 가입 버튼 누르시고요. 이런 동의를 하신 이후에 핸드폰 번호로 인정하실 수도 있고 아이핀 또는 이메일로도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해서 가입을 했었는데요. 인증번호 받아가지고 인증하실 수 있고 이건 아이핀 그리고 이건 이메일입니다. 정보들은 모두 다 입력하셔야 대부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차분히 모든 정보를 신규 정보로 입력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이디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기타 입력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런 연락처들은 저희가 지원 신청에 선정된 이후에도 뭐 실무자라던가 대표자라던가 연락드릴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최신 버전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제 개인 회원 가입은 끝났고요. 단체 회원 가입은
다음 화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체 회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이 있어야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관 동의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개인 사업자와 영리법인, 주식회사 이런 게 영리법인이고 비영리법인 그리고 사단법인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공식단체 이게 임의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번이나 그런 임의단체 세무서에 등록된 임의단체의 경우에는 공식단체라고 누르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자 등록번호나 법인번호, 뭐 고유번호 이런 것들을 입력해야 돼서 이런 화면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공식단체는 고유번호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표자를 가져오기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대표자 이름으로 개인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의 아이디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표자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대표자 아이디 검색하셔가지고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 이런 핸드폰이나 이메일, 아이핀, 이메일 등을 또 한번 인증하게 되고 단체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버전으로 입력해 주시고 파일 추가에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등을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 작성하시고요. 그럼 가입이 완료된 겁니다. 이제 79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엔카스 첫 화면 말씀드리는데 여기 두 번째 줄에 예술경연지원센터 옆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들어가셔야 저희 사업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올 건데요. 개인으로 로그인을 하셨을 경우에는 개인이 지원 가능한 줄, 지금은 4줄이 나와요. 창작 사업이랑 국제교류 사업은 개인만 지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창작의 단체 개인, 국제의 단체 개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개인 로그인 하셨을 경우에는 창작 넣으실 거면 창작 가로 열고 개인 그걸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고 이 신청 분야 버튼을 누르셔서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이런 것들을 자기 분야에 누르셔서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정보방 이제 가입하신 게 아니라 원래 정보가 있으신 그러니까 원래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내정보방 누르셔가지고 신규 정보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연락처 같은 게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대표자가 변경되신 경우도 있고 단체명이 변경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단체명이나 단체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 아래쪽에 보시면 네, 소재지 같은 거 변경하실 수 있고 여기 있네요. 단체의 고유번호증, 고유번호가 그러니까 신규 단체로 단체가 뭐 수익 사업을 등록해가지고 번호가 바뀌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신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번호나 고유번호나 이런 번호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신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단체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나 단체 명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변경 신청을 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승인을 또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변경하실 게 있으시면 변경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하시고 첨부 파일에 변경된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 등록증을 넣으셔야 되고 변경 신청서 서식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서식도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걸 첨부하신 다음에 신청하시면 제가 승인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꼭 전화를 주셔서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뭐 공간이나 시설이 있으시면 이런 것도 입력하시고 인력이나 재정 상황도 입력하시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단체의 기본 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재단에 지원 신청을 하실 때도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들어가셔가지고 업데이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지원 신청 절차인데요. 이거는 솔직히 좀 간단합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엔카스에 로그인 하시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버튼 누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원 신청하실 수 있는 지원 사업명이 뜨고 거기에는 단체와 개인이 볼 수 있는 사업 유형들이 다 다르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여기서 신청하시고자 하는 유형 클릭하시면 여기에 한 번 더 팝업이 떠서 자기는 무슨 개인 자격으로 어떤 사업에 신청하시겠습니까? 라는 한 번 더 확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단체인지 개인인지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는 팝업이 뜬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여기 신청 개요가 있고 사업 운영 계획, 수입 예산, 지출 예산, 성과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여기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작성 불필요로 저희가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개요만 꼼꼼하게 작성하시면 바로 첨부 파일에 지원 신청서 첨부만 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사업 담당자의 연락처와 핸드폰 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 등을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신청액과 소요액을 쓰게 돼 있는데 그거는 꼭 같게 그러니까 자부담이 거의 없으시니까 신청액과 소요액을 같게 입력하시고 그리고 사업명도 한글 파일에 작성하신 것처럼 한글 파일의 제목 그대로 그러니까 그 사업의 이름 창작 지원 사업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김신혜의 무슨 작품집 뭐 출간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사업명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단체 소재지나 등록 소재지나 이런 것들 업데이트 해주시고 뭐 회원 정보에서 업데이트를 해놓으셨으면 가져오게 하셔도 되고 여기서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이런 엔카스에 들어가시면 여기 주황색 버튼에 지원 신청서 및 작성 안내 파일 내려받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글 파일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저희 이음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지만 이 엔카스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주소 입력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신청 사업명 쓰시는 부분 있고 실사업기간이 있는데요. 이 실사업기간은 내가 뭐 3월부터 한 12월 정도까지 작품 활동을 하겠다라는 이런 실사업기간이고 행사는 10월에 끝나더라도 12월까지 정산이나 예산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사업기간 좀 넓게 책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소 있고 여기 장소 상세라고 써 있는데요. 이 부분도 꼭 텍스트로 넣으셔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총 소요액과 신청액을 한글 파일에 작성하신 부분과 같게 지금 여기는 1,000만 원 써 있고 여기는 700만 원 써 있는데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한테 지원 신청하시는 금액을 여기다가 같은 금액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첨부 파일로 넘어갑니다. 첨부 파일에는 지원 신청서 한글 파일 업데이트 하셔서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창작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뭐 작품집을 내실 거면 작품집의 원고라던가 뭐 시 7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 신청서 내에다가 넣으실 수 있으면 가장 좋고 한글 파일에 넣으실 수 없는 형식의 파일이라면 여기에 첨부 파일로 넣으시는 게 그 다음으로 좋고 그게 둘 다 어려운 뭐 영상이거나 책자가 아예 실물로 있다거나 하면 저희한테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그런 식으로 창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 첨부 파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시게 될 텐데 그 전까지는 저장이 다 되어 있으니까 최종 제출 버튼을 입력하시기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원 신청서 넣으시기 전에 이 엔카스 부분 다 해놓으시고 첨부 파일만 나중에 수정하신 다음에 최종 제출하실 수 있으니까 엔카스는 먼저 한 번 더 확인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면
접수 번호가 나올 거고 지원 신청이 정상 접수되었습니다라는 팝업창이 뜰 겁니다. 지원 신청권 삭제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다시 이제 작성하시는 부분이고요. 우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지원 신청서를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글 파일 부분인데요. 잠시만요. 이거는 창작 활성화 지원 사업의 지원 신청서입니다. 작년과 다른 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요 참가자 현황의 표가 좀 변경되었습니다. 참가자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입력하시면 되고 개인 창작 예술가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 쓰시면 되고요. 혹시 사례비를 주는 외부 참여자나 같이 뭔가를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베리어 프리 프로그램 운영 계획 저희가 적어놨는데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옆에 예시를 작성을 해놨어요. 이것도 유형마다 다 다르게 작성을 해뒀는데 자세하게 보시고 필요하신 거는 따라서 여기 지출 예산 부분에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복지카드 등을 여기다가 첨부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분야별 제출 자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필 5편, 시 7편 이런 식으로 지원받을 원고를 아래 한글 파일 아래다가 작성해서 제출하실 수 있고 그런 작품이 없는 경우에는 따로 첨부를 하시거나 자료집을 제출하시거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또 추가된 사항들인데 참여 확인서와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등이 또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참여 인력에 대한 위에 아마 참여하시는 분에 대한 이력을 같이 썼으면 여기다가는 꼭 프로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저희가 심의하는데도 충분히 검토가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작 지원 사업이 좀 기초적인 지원 신청서라고 치면 유망, 교육, 유망도 아까 팀장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교육을 보겠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운영을 하는 게 있고 연구개발 사업이 있어요. 연구개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 지원 신청서가 조금 작성하시기가 애매하다는 분이 많이 있으셨는데 이게 좀 운영 부분에 많이 맞춰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세부 사항에다가 적으셔가지고 충분히 이 서식을 좀 변경하시더라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교육 프로그램 예상 수강생 명단이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건지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약간씩 다릅니다. 여기도 이 교육 분야에 대한 예시에 대한 예산을 작성해 두었고요.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명을 다 드렸는데 우선 쉬는 시간을 조금 가질 예정이고요. 한 10분 정도 가지면서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나눠드린 질문지에 작성을 해서 저희 담당자들한테 주시면 답변을 드릴 거고 그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서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